어떤 업종과 종목을 봐야 될지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그렇게 강조를 해주셨듯이 반도체 보긴 해야 될 텐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네, 그래서 결국은 내일을 그러면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느냐?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IT 업종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워낙 IT 쪽에 말씀을 1년 동안 말씀 많이 드리다 보니까 거의 이제 IT 전도사가 돼버렸는데 네. 사실 이제 제 전공은 IT가 아니고 화학하고 제약 바이오가 원래 제 전공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IT 쪽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IT를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이끌고 있고 삼성전자 수급이 외국인들의 대량 수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끌고 올라가면서 삼성전기가 좀 따라가고 삼성 SDI가 순환매로 들어오고 또 이 부분에서 좀 전체적으로 IT 종목들이 그 자체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매 양상을 좀 보이면서 좀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금이 단기냐 아니냐, 혹은 이 자금이 언제 빠져나갈 것이냐. 어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11월 말에 리밸런싱 있을 때 훅 빠져나간다. 네. 리밸런싱 끝나고 나면 훅 빠져나간다. 이제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자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누구도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 교과서적인 플레이로 이 자금의 성격을 좀 규정해 본다면 지금 현재 IT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월말에 리밸런싱으로 나갈 패시브 자금은 제가 보기에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시브 자금으로 규정하기에는 자금의 성격이 선물이나 프로그램 거래에 따라 움직이는 이 느낌을 봤을 때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들이 전형적으로 들어오는 이 선물과 역의관계 흐름이라든지 프로그램 차익에 따른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봤을 때 이걸 단순하게 패시브 자금으로 잡아서 IT 섹터를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금액들이 월말에 나올 것이다. 이러한 논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IT 업종에서 점점 발을 못 붙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불과 14거래일 만에 7조를 샀습니다. 7조가 넘는 금액을 코스피 지수에서 샀습니다. 그중에서 한 80% 이상이 IT 업종을 지금 거의 쓸어 담다시피 했는데 왜 이렇게 쓸어 담을 수 있느냐라는 배경을 좀 보시면은 이 IT 업종의 수급이 지금 좀 변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초창기에 미국 대선 이후에 한 3, 4조 정도를 IT 섹터에서 쓸어 담을 때는 개인들의 물량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미국의 닷컴 IT 성장주들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그런 우려 심리 등등이 겹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많이 내놓았는데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IT 섹터에서 물량을 내놓는 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외국인들의 IT 섹터에서의 수급의 형태를 보면 개인들의 물량을 먼저 흔들어서 흡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사실 IT 섹터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 매도를 많이 한 상태에서.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을 타겟을 잡냐면 기간을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간에 선물차를 계속해서 선물을 장중에 조절을 하면서 여기 관계에 있는 기관들의 프로그램 물량들을 유발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IT 섹터 쪽에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분명히 아침에 우리 시장할 때는 개인들이 매수에 강한 주체였는데 네. 장을 마감할 때 보면 어느덧 외국인들이 7천 정도를 샀습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장중에 이 흔들리면서 프로그램 매물을 외국인들이 저가에 다 받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IT 섹터 내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지금은 기관의 프로그램 물량들을 흡수하면 그럼 이게 단순히 이렇게 흡수를 많이 해서 이틀 뒤에 매도하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할까요? 지금 당장 일주일 뒤면 월말인데 일주일 뒤를 보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다 쓸어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지금 이런 정도의 작업을 할 정도면 외국인들의 보는 시각은 연말 정도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분기 이후까지 이어져 있다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물론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IT 업종에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매집은 적어도 연말을 넘어서 내년 1분기 혹은 2분기까지는 보고 지금 진입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흔들림 없이 이 IT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을 좀 펼치셔야 되는데 이 IT 섹터 내에서 지금 잘 보시면은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들이 확연히 나뉩니다. 그 뭐냐면 첫 번째는 5G나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섹터들을 보면 일단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쪽 IT 섹터 내에서도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 쪽이 훨씬 강하게 가는데 이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이 또 뭐냐면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서 또다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성장성과 경기 확장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교집합 섹터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성장성과 경기 확장에 관련되어 있는 이 두 가지 교집합을 IT 섹터 내에서 찾으시면 적어도 이제 반도체 같은 종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가 아니라 2, 3분기는 충분히 슈퍼사이클 이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섹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T, 성장주, 경기 확장주의 교집합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 팁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5G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5G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성이 좀 담보가 되어 있는 업종이고 섹터잖아요, 의원님. 근데 5G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업종처럼 최근에 잘 가고 있지는 않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될 거라는데 5G 업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 5G 업종과 지금 제일 유사하게 지금 볼 수 있는 업종이 어떻게 보면 섹터는 완전히 다르지만 조선업종입니다. 뭐냐면 이 발주가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는 거죠. 미뤄지다가 조선업종은 지금 9월부터 그 수주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9월 달에 들어오면서부터 주가가 이제 뛰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5G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분기 더 뒤거든요. 뭐냐면 12월 달 미국의 주파수 경매 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발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로 그러니까 내년 1월로 넘어가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 쪽 발주가 대부분 1월 달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결국에는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 흐름이 나빠졌다라고 조정을 받았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요거로 말씀드리면 실적이 좋아지면은 그만큼 탄력적으로 뛸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실적은 우리가 굉장히 나쁘게 보든 좋게 보든 어쨌든 지금부터 실적은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5G를 안 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미뤄졌던 부분이 이제 일시에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몰려서 일시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년 1분기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내년 1분기가 아마 제가 봤을 때 5G 실적 아마 사상 최고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12월 달부터는 적어도 뛰기 시작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실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5G 종목 내에서 실적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앞에 들어와 있는 전방 산업이라든지 뭐 하웨이라든지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에 어느 쪽에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좌우가 되고, 그 실적에 의해서 종목은 이제 잘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이 아마 5G는 제가 볼 때 극명하게 나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큰 폭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이 있을 건데, 삼성전자 팁을 드리면 삼성전자와 에릭슨 쪽으로 주로 공급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왜? 지금 현재 하웨이가 제재 이후에 글로벌하게 지금 5G 시장에서 가장 성장성이 큰 종목은 우리는 삼성전자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에릭슨입니다. 에릭슨이 유럽을 기반으로 해서 하웨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지금 이제 셰어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 셰어가 굉장히 큰 폭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과 삼성전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팁 특집이네요. 정말 이 시장에서 딱 맞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 이전까지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